고수의 문법의 안종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 꼭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립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너는 그 빵을 많이 먹었구나.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때 자립할 수 있는 말은 아입니다. 그리고 너입니다. 그리고 는이라고 하는 거는 자립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사는 분리성이 강해요. 분리성이 강해서 예외적으로 포함을 시킵니다. 그 자립할 수 있고요. 빵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을은 조사인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립을 할 수가 없지만 분리성이 있습니다. 자, 많이는 한 단어이고요. 자, 먹었구나는 분리가 불가능하죠. 이때 분리를 한다고 하면 자립할 수 없습니다. 자, 분리를 하면 자립할 수 없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단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립조사, 자립 플러스 조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단어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란 단어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어근은 말의 근원이 되는 말입니다. 말의 근원이 되는 말, 말씀 뿌리 근 해서 말의 근원 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라고 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와 나무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데요.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 바로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플러스가 된 것을 우리는 복합어라고 하는데요. 국어사전을 통해서 확인하면 바로 하이픈, 짝대기가 붙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과나무와 풋사과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사과나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사과나무를 어학사전에서 이게 찾았을 때 바로 사과나무가 나왔을 때 여기 보시면 표제어에 이렇게 하이픈 짝대기가 붙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풋사과를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풋사과를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풋사과도 풋과 사과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풋사과가 표제어에 짝대기 하이픈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걸 복합어라고 하는데요. 사과나무와 달리 풋사과의 경우에는 풋 더하기 사과이지만 풋은 자립도 못하고요. 중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접사라고 합니다. 쌤이 예전에 접어줘 형식 형태소라고 했던 것이죠. 접사라고 합니다. 바로 도둑질의 질도 바로 접사가 되겠죠. 어근 플러스 접사나 접사 플러스 어근으로 된 것을 파생어라고 합니다. 이때 접사라고 하는 것은 이을 접자라고 해서 형식 형태소, 어근은 실질 형태소로 여러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풋이라는 단어는 하이픈이 뒤에 붙어 있고 질은 바로 짝대기가 앞에 붙어 있습니다. 머리 두자를 써서 바로 접두사, 그리고 전미사는 꼬리 미자를 써서 전미사. 그래서 풋은 덜 익은이라는 뜻, 그다음에 질은 행위, 도둑질 이런 뜻이 되죠. 도둑질이란 단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싸움질, 싸움박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비유를 하건데 중국집 짜장면에 짜장면이 있고 짬짜면이 있고 고추짜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의 표제어로 수록되는 바로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로 비유를 할 수 있겠죠. 바로 어근 플러스 어근을 쌤이 짬짜면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접사의 예와 그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접두사 먼저 앞에 오는 것이죠. 접 짝대기는 덜 익은, 풋사과 예시, 풋사랑, 풋내기, 풋과일, 새 짝대기는 새빨갛다를 예를 들면 매우 짙은 빨갛다, 매우 짙게 빨갛다. 맨손의 맨은 걸치지 않는 맨몸, 맨입, 그죠? 맨손, 맨발. 헛 짝대기는 보람 없는 잘못, 헛소리, 헛스윙. 치 짝대기는 치솟다, 위로. 돼 짝대기는 되감다,
다시 양 짝대기는 양옥의 양말 서양의 그다음에 시 짝대기는 시뻘겋다 매우 짙은 새하고 같은 것이죠. 시 짝대기가 다른 뜻으로 시어머니 시댁의 여러 가지의 바로 접두사가 있네요. 시어머니 시댁 시누이 시아주버니 제 짝대기는 제시작 다시 되의 한자어입니다. 한 짝대기는 한여름 한창의 들 짝대기는 예를 들어서 들볶다 마구볶다 이런 뜻이죠. 드높다 드는 심하게 돌배의 돌은 야생의 개살구의 개도 야생의 무제한의 무는 바로 없는 범국민의 범은 모든 맏며느리의 맏은 맞이의 제일 위의 군말의 군소리 군살 그 쓸데없는 휘날리다의 휘는 바로 마구 매우 엿듣다의 엿은 몰래 짓밟다의 짓은 마구 몹시 덧대다의 덧은 거듭 겹쳐 덧붙이다 막말의 막은 바로 거친 함부로 그렇게 여러분 접두사를 연습을 했고요. 이번에 더 중요한 것은 접미사예요. 접두사보다 접미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자, 사장님의 님은 높임, 선생님, 스님, 사냥꾼의 꾼은 사람, 사냥꾼, 일꾼, 지우개의 개는 도구, 덮개, 베개, 울보에 보는 사람, 우는 사람, 울보, 자주 우는 사람, 울보, 잠보, 잠꾸러기의 꾸러기는 사람, 장난꾸러기, 개구쟁이의 쟁이, 사람도 되고요. 개구쟁이처럼 그다음에 소금쟁이처럼 곤충도 되고 담쟁이처럼 식물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장이인데요. 쌤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유기장이 놋그릇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직업입니다. 석수장이, 대장장이 등이 있습니다. 장이와 쟁이를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난장이입니까? 난쟁이입니까?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쟁이라고 해야 되겠죠? 바로 객관성의 성은 성격, 유기적의 적은 뭐뭐스러운, 재떨이의 이는 물건, 다음에 옷걸이 이런 거 있죠. 물리학의 학은 학문, 다음에 교육생의 생은 학생, 실습생, 취준생이죠. 취업준비생, 건축재의 재는 재료 이런 것입니다. 자, 이제 용언에 붙는 용언에 사용되는 접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부하다의 하는 행동이나 조건, 환경 등등등이 있습니다. 뭐 건축하다, 건설하다, 교육하다 등등의 사랑하다. 남자답다의 답은 자격입니다. 남자의 자격이 있다. 사람답다. 사랑스럽다는 스럽은 분위기입니다. 넘어뜨리다. 그다음에 넘어뜨리다. 쓰러뜨리다 강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리기 우구추라고 하죠. 이리기 우구추, 이리기 그리고 이리기 우구추 이것을 사동 피동이 둘 다 됩니다. 바로 먹이다, 돌리다, 잡히다, 벗기다, 사동 피동 둘 다 되고요. 그다음에 사동만 되는 것은 끼우다의 우, 그죠? 돋구다의 구, 낮추다의 추. 그다음에 없애다의 에, 일으키다의 으키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돋구다 가르치게 입맛을 돋군다 틀린 말입니다. 입맛을 성질을 돋구다 틀린 말입니다. 입맛 그다음에 뭐 감정을 뜻하는 말이 있잖아요. 입맛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거는 돋구다가 아니라 돋우다가 맞습니다. 돋우다. 그러면 돋구다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바로 안경도수를 한 치수 높이는 것, 안경도수를 높이는 것을 돋구다라고 합니다. 입맛을 성질을 돋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심화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심화 과정으로 접사를 분류할 때 물론 접두사와 접미사로 분류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분류인 한정접사와 지배접사를 알아야 합니다. 한정접사 반대말이 바로 지배접사예요. 한정접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정접사를 공부하면서 지배접사는 반대라고 생각하면 쉬울 텐데요. 첫 번째, 품사를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and 조건이에요. 문장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단지 어근의 의미만 제한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모든 접두사가 해당된다. 모든 접두사는 바로 한정접사다. 그리고 일부 전미사가 여기에 포함된다. 물론 예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가가 푸시 붙어서 풋사가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사과는 어근 하나로 이루어진 단일어이고 풋사과는 바로 풋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과의 품사가 명사이고요. 풋사과의 품사도 명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금방 설명한 것처럼 품사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한정접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사과가 똑같이 사과 자리에 풋사과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한번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사과를 먹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입니다. 근데 나는 풋사과를 먹었다 해도 똑같이 주목술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바로 풋은 바로 한정접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 사과에서 풋이 붙게 되면 덜 익은 사과이기 때문에 어근의 의미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정접사 복습하면 품사의 변화가 없다, 문장 구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쌤이 예외로 쌤이 4개를 써줄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쌤이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일단 강마르다, 그다음에 메마르다, 그다음에 알맞다, 그다음에 걸맞다, 이 4가지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르다라는 단어가 드라이죠. 근데 마른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품사가 동사입니다. 근데 강마르다, 메마르다, 깡마른 체형이란 말 들어본 적 있잖아요. 저 사투리인데요. 강마르다입니다. 메마른다 안 되기 때문에 품사가 변했습니다. 따라서 강과 메는 접두사이지만 한정접사가 아니고 예외적으로 지배접사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맞다도 맞는다가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국어사전에 동사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알맞는다는 말이 안 돼요.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알맞는 것을 고르세요.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러면 이것도 형용사로 바뀌게 되죠. 따라서 접두사이지만 바로 품사가 변화되기 때문에 요 4가지가 바로 접두사이지만 한정접사가 아니라 지배접사인 바로 예외적인 바로 상황입니다. 품사가 변화됐다는 조건 때문에 지배접사가 된다. 그래서 강마르다, 메마르다, 알맞다, 걸맞다. 바로 동사에서 형용사로 바뀌게 된 강, 매, 알, 것, 요거 걸, 요렇게 4가지는 바로 여러분 지배접사다라고 여러분 예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배접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배접사는 일부 전미사에 해당되고요. 또 일부 접두사도 해당될 수 있겠죠. 아까 나왔던 4가지. 강마르다, 메마르다, 알맞다, 걸맞다. 요것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품사를 변화시키는 접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같은 경우인데요. 먹다는 품사가 동사죠. 동사입니다. 그런데 먹이라고 하면 나는 코끼리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럼 명사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이는 바로 지배접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 품사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를 바로 먹다가 먹이다로 바뀌었을 때요. 이리기 우추에 이라고 하는 파생 전미사가 사동 전미사가 붙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시면 문장의 예문에 나는 바나나를 먹는다 해서 나는 형에게 바나나를 먹인다라고 해서 지금 들고 있는 예문에 먹는다가 먹인다로 바뀌게 됐을 때 바로 먹는다 먹인다 해서 이라고 하는 접사, 이리기 우추에 이라고 하는 바로 사동 전미사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 구조가 변하게 됩니다. 품사는 안 변해요. 먹는다 동사이고요. 먹인다 동사. 바로 니은다와 는다
또는 니은다 또는 는다를 붙였을 때 말이 되는 것을 우리 동사라고 하고요. 말이 안 되면 형용사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설렌다, 말되게 되면 설레다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아름답는다, 말이 안 되죠. 바로 형용사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동사 형용사 구분법입니다. 근데 나는 바나나를 먹는다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목술 구조입니다. 영어로 따지면 삼형식이죠. 그런데 나는 형에게 바나나를 먹인다. 그러면 형에게라고 하는 필수 부사가 들어가게 됨으로써 바로 사형식, 바로 세 자리 서술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즉 문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누가? 이 때문에. 따라서 이 일을 바로 지배접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 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된다는 말은 쌤이 금방 설명해 드렸듯이 바로 품사를 변화시키면서 문장 구조까지 둘 다 바로 변화시키는 예가 되겠습니다. 낮추다, 높이다 이런 것이죠. 낮다는 품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낮는다, 말이 안 되는 게 형용사겠죠. 그런데 이일이기 우구추에 사동 접사가 들어가게 되면 낮추다가 되겠죠. 낮추다의 경우에는 바로 동사로 변하죠. 낮춘다 말이 되니까. 또 그러면서 품사가 변화됐는데요. 품사가 변화했다는 것을 일단 체크했습니다. 첫 번째 경우처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장 구조가 변한지 확인할 건데요. 침대가 낮다가 아빠가 침대를 낮췄다라고 했을 때 낮추가 들어갔습니다. 추. 그러면 주어 서술어라고 하는 바로 주술 구조가 주목술 구조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문장의 구조가 변화했다. 그럼 둘 다 변화한 것이죠. 그래서 변화했다. 그래서 여러분 높이다, 낮추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합성어를 분류할 때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 궁금한 거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되게 궁금해 할 거예요. 자, 조금만 참으시고요. 의미 관계를 따져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합성어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그렇죠? 근근. 근접, 접근은 파생어, 근근. 그럼 합성어 됩니다. 지금 합성어는 금방 사과나무가 합쳐져서 사과나무가 된 것처럼 A와 B가 합쳐져서 AB가 된 것이죠. 안경 닦기보다는 뭐가 좋습니까?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 이런 것도 될 것이고 책가방도 예를 들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위아래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아래도 없니 할 때 위아래. 그러면 위와 아래가 합쳐졌는데요. 대등 합성어는 A and B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위와 아래죠. 논밭, 바로 논과밭, 논 and 밭, 높푸르다 합성어입니다. 높다와 푸르다인데 높다 and 푸르다 이렇게 and로 되는 것을 우리는 대등 합성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종속 합성어인데요. A, B가 A 화살표 B로 되는 거예요. 앞이 뒤를 꾸며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종속 합성어라고 하는데요. 자, 돌 더하기 다리, 돌로 만든 다리, 돌 화살표 다리, 책가방, 바로 책을 넣는 가방, 책 화살표 가방, 눈 플러스 물은 눈물, 눈에서 나오는 물, 눈 화살표 물, 그만두다, 그만 플러스 두다는 그만두다, 그만 화살표 두다, 돌다 가다 합쳐서 돌아가다, 가다, 돌다, 돌아서 가다, 그다음에 돌다 화살표 가다가 됩니다. 단 여러분 주의할 것은 이게 죽다라는 뜻으로 되었을 때는 이 뜻으로 됐을 때는 바로 융합 합성어가 되겠죠. 자, 우리 식당에 갔을 때 화장실 어디에요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할 때는 여러분 종속 합성어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융합 합성어가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은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접사가 아니고요. 바로 관용어, 바로 어근입니다. 첫사랑, 첫 플러스 사랑, 첫사랑, 첫 화살표 사랑이 되겠습니다. 융합합성어도 은근 중요합니다. 융합은 A 플러스 B가 C가 되는 거예요. 완전 새로운 뜻이 되는 겁니다. 융합합성어. 바로 핵융합할 때 그 융합입니다. G 플러스 며느리는 G며느리. 근데 G and 며느리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G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새로운 콩벌레라고 하는 새로운 뜻이 되는 거죠. 말다 먹다가 바로 말아먹다가 됐을 때 밥을 말아먹는 건 말고요. 실패하다의 뜻입니다. 삼촌이 사업을 말아먹었다 할 때 바로 융합합성어 새로운 뜻입니다. 피땀 할 때
합쳐서 피땀이 됐을 때 진짜 피와 땀이 흐르면 여러분 대등 합성어가 되겠죠. 근데 이 바로 피땀이 바로 노력이라는 뜻으로 정주영 회장이 피땀 흘려서 가꾼 바로 현대그룹 이렇게 했을 때 피땀은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새로운 뜻이기 때문에 바로 융합합성어 예문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주 어려워하는 바로 통사적 합성은 비통사적 합성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자, 분류 기준은 통사 원리에 따라 어근 플러스 어근으로 구별했을 때 통사 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 다음에 문법 원리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우리말의 문장 구성 방식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치하는 것 바로 지키는 것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키지 않는 것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자, 1단계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될 때는 관체부용입니다. 관체부용 굉장히 도움되는 답니다. 관체부용. 관체부용이 뭐냐? 관형어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어는 용언을 꾸민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 만한 것들이 뭐냐면 관형어 체언을 꾸미고 부사어가 용언을 옵니다. 자, 관체를 설명해 드릴게요. 관체부용입니다. 새신랑 관형어고요. 신랑 명사죠. 그래서 명사를 체언이라고 합니다. 이가 관형사, 것은 의존명사, 그가 관형사, 부는 의존명사. 바로 관형어, 명사 체언, 관형어, 명사 체언, 관형어, 명사 체언. 우리말에서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새신랑, 저것. 이런 합성어를 우리는 바로 통사적 합성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용, 부사어가 용을 꾸민다. 그만, 부사, 두다, 동사니까 용언,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못, 부사, 되다, 바로 용언, 된다, 말되니까. 그 다음에 안, 부사, 되다, 용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질이 못됐다, 다음에 너는 좀 불쌍하다, 안 됐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비통사적 합성은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관체, 부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부채 이렇게 한다면 엽기적이지 않아요?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야 되고 부사어는 용언을 꾸며야 되는데 부사어가 체언을 꾸밉니다. 이게 바로 비통사적 합성입니다. 이게 부채입니다. 부채. 관체인데 갑자기 부채가 된 거죠. 그럼 엽기적이라는 겁니다. 부채. 그러면 부슬부슬, 산들산들, 척척, 알아맞히다, 헐떡헐떡, 이거 전부 다 부사어예요. 반복되는 말, 삐약삐약, 음매음매, 따당따당, 이런 거 전부 다 부사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명사 체언입니다. 비, 바람, 박사, 고개. 이렇게 명사이니까 명사는 체언이 되겠습니다. 자, 명대수가 체언입니다. 그러면 부슬비, 산들바람, 척척, 박사, 헐떡, 고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말 어순에서 어긋났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체부용은 통사적 합성어, 부채, 보라색, 부채, 엽기적이죠. 바로 이 예문이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단계로 체언 뒤에는 우리 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면서 조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언 뒤에 용언이 나와도 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럼 있습니다. 철수가 빵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필요하지만 생략이 가능해요. 철수 빵 먹는다 해도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야기의 책이죠. 집의 아니고 조사가 생략됐지만 괜찮아요. 바로 조사 생략해도 괜찮아요. 우리말에서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들다, 돈을 받다, 앞에 서다처럼 주어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생략되더라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이것들도 조사는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바로 3단계 넘어오겠습니다. 3단계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우고 시험도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특별한 팁을 드릴게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슬픈 일이에요. 선생님도 어머니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슬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억합시다. 어미가 없으면 비통. 어미가 없으면 비통하다. 어미가 없으면 비통하다. 그러면 좋아하다 할 때는 좋다,
하다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좋다 뒤에 오는 아가 어미입니다. 그러면 통사적 합성어죠. 근데 뛰놀다의 경우에 뛰어놀다라는 어가 지금 없잖아요. 없으면 뛰놀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미가 없기 때문에 비통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 먹을거리를 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먹거리는요. 먹다와 거리잖아요. 근데 거리는 명사죠. 명사가 여기 뒤에 온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을의 차이죠. 그럼 먹다 뒤에 오는 을이 뭡니까? 바로 어미죠. 어미. 그러면 어미가 위에는 안 왔죠. 안 와서 어미가 없으면 비통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어미가 왔으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요 두 개로 구별하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예를 드릴게요. 용어는 어미가 와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어미가 없으면 비통한 겁니다. 어미가 오면 바로 통사적 합성어. 어미가 안 오면 비통사적 합성어. 오는 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작은 아버지를 은이라고 하는 거 어미가 왔어요. 열쇠의 경우에 리을이라고 하는 어미가 온 거예요. 앞에 오는 리을은 생략된 겁니다. 리을 탈락. 그다음에 뛰어가다의 어는 바로 어미가 온 거죠. 돌아오다의 어도 바로 아도 어미가 온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전부 다 통사적 합성어의 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문을 한번 보시고 어떤 어미가 생략됐는지 보십시오. 꺾은 쇠, 덮은 밥, 그죠? 감은 발, 발을 감아 놓은 겁니다. 끈으로. 그러면 이 어미가 안 왔잖아요. 따라서 얘는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문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얼거매다. 그다음에 높고 푸르다. 어미가 생략된 겁니다. 억다의 높다의 고, 꺾은 쇠의 은, 덮은 밥의 은, 감은 발의 은이 생략될 때 어미가 없으면 비통하다.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랑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너다에 리을이 붙었어요. 그러면 어미가 왔죠. 그러면 어미가 없으면 비통, 어미가 오면 통. 새마을은 바로 관체. 관체 부용은 통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날아가다 어떻습니까? 날다와 가다의 어미가 왔죠. 따라서 통사적 합성어이고요. 오고 가다의 고가 생략되면 어미가 없으면 비통하다가 되겠습니다. 나무와 꾼인데요. 문제는 꾼이라고 하는 거 접사잖아요. 어근 플러스 접사니까 통사적 합성어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파생어에 쌤이 낚시용으로 문제를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척척은 뭡니까? 반복되는 말 부사, 얘는 명사니까 채용. 부채는 관체 부용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 검고 북다의 고, 어미가 생략됐기 때문에 어미가 없으면 비통하다. 접은 칼, 어미가 없으면 비통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꽃잎, 바로 명사의 꽃의 잎이에요. 그러면 조사가 생략돼도 바로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 바로 관형어와 의존명사 체언이 왔습니다. 관체 부용이니까 통사적 합성어. 마지막으로 이 굉장히 어려운 등산은 이렇습니다. 등은 오르다라는 뜻이죠. 오르다 산, 바로 오르다 산인데 우리말 순서는 어떻습니까? 오르다 산 안 하고 산에 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말 순서와 비교해 보면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그죠? 산에 오르다라고 했는데 오르다 산하고 뒤집어 놨죠. 우리말 어순에 바로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비통사적 합성어의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성어를 품사별로 분류를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앞, 뒤처럼 명사와 명사가 합성 명사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처럼 관형사와 체언이 명사가 합쳐져서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크다의 형이 붙어서 용언의 명사가 붙어서 명사가 될 수 있고요. 볶다처럼 명사형이 와서 바로 볶음밥처럼 될 수 있습니다. 합성 대명사 관형사 의존명사, 합성 대명사, 누구 대명사, 누구누구도 대명사, 열수사, 하나수사, 열하나수사, 들다, 동사, 나다, 동사, 들고 나다, 동사, 기쁘다 형용사, 하다 동사, 기뻐하다 동사, 힘 명사, 들다 동사, 힘들다 동사, 잘 부사, 되다 동사, 잘 되다 동사, 합성 형용사에 희다 형용사, 희디히다 형용사, 깎다 동사, 지른다 동사, 깎아 지르다 형용사, 맛 명사, 있다 형용사, 맛있다 형용사, 맛
명사 나다 동사 만나다 형용사 가만 부사 있다 형용사 가만히 있다 형용사 못 부사 나다 동사 못 나다 형용사 이제 관형사에 한 관형사 두 관형사 한두 관형사 온 관형사 가지의 준말이에요. 명사 온갖 관형사 스물 수사 남다 동사 스무 남은 관형사 길다 형용사 기나 긴 바로 관형사 못입니다. 원래 못쓸입니다. 못 부사 쓰다 동사 몹쓸 관형사가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에서 쌤이 다른 것도 설명했는데 합성 부사 한번 설명할게요. 바로 곧 부사 잘 부사 곧잘 부사 하루 명사 빨리 부사 하루 빨리 부사 대명사 각각 부사 제각각 부사 한 관형사 바탕 명사 한바탕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밤 명사 낮 명사 밤낮 부사 이르다 동사 의존 명사 이른바 부사 가끔 부사 가다 동사 가끔 가다 부사 가끔 가다 힘들면 쉬었다 가라 가다 동사 가다 가다 부사가 되겠습니다. 느리다 형용사 느리다 형사 느리 부사가 되고요. 감탄사 얼씨구 감탄사 절씨구 감탄사 얼씨구 절씨구 감탄사 웬 관형사 것 대명사 리을 목적교사 웬걸 감탄사 자다 동사 자장 동사 감탄사 여기 보호 준말입니다. 바로 부사와 동사 보다 합쳐져서 감탄사가 된 경우까지 오늘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30분 정도 소요됐네요. 여러분이 복습을 잘 하시고 자료 필요하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